도랑이와 자라나가 함께하는 도서관 이용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관을 사랑하는 호랑이, 도랑이 사서예요. 도랑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든든한 도우미 자라나라고 해요. 저는 도서관 이용이 처음이에요. 그럼 자라나와 여러분에게 도서관 이용에 대해 알려줄게요. 오늘 알려줄 내용은 도서관 소개부터 사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도서관 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해 줄 거예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도서관은 서울시에 총 몇 군데 있나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도서관은 서울시에 22곳 있어요. 22개의 도서관에서는 하나의 회원증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회원증은 어떻게 만드나요? 우선 회원증을 발급받으려면 서울시에 거주해야 해요.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으면 회원증 발급을 못 받나요?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일 경우 재학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를 지참하면 발급 가능하답니다. 그럼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 PC나 모바일을 통해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그 후 회원가입을 다 마쳤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료실로 이동하면 된답니다. 자료실에 도착하면 사서 선생님께 회원증 발급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돼요. 얼른 회원증 발급받아서 책 빌리러 갈래요. 잠깐! 무작정 방문하여 헛걸음하기보단 도서관 이용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체로 그림과 같은 시간으로 운영되지만은 각 기관 실정에 따라 운영 시간이나 휴관일이 다르니 방문하고자 하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답니다. 만약 깜빡하고 회원증을 두고 왔을 경우엔 책을 못 빌리나요? 그럴 경우엔 리브로피아라는 앱의 모바일 회원증 기능을 이용하면 돼요. 다행이네요. 리브로피아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우리 도서관 회원증뿐 아니라 전국 단위 도서관에 회원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의 앱으로 여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나의 앱으로 여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니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또한 대출 관련 정보 확인, 전자책 이용 등 다양한 정보 역시 제공하고 있어요. 전자책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을까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도서관은 전자도서관 C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자도서관 C는 PC와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고 1인 5종, 일주일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도서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나 도서관에서 소장하지 않은 도서를 읽고 싶을 때 전자도서관 C를 이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 제약 없이 도서관 책을 빌려보실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스마트 도서관이란 도서관 운영 시간과 상관없이 보관돼 있는 도서 중에 원하는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대출 반납기예요. 그럼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스마트 도서관에서 반납할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도서관에서만 반납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스마트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스마트 도서관에서만 반납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자라나는 도서관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나요? 책 빌리기? 맞아요. 하지만 책 대출 이외에도 궁금한 정보를 검색하고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에버러닝 혹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게시돼 있으니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해보세요.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면 몇몇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져요. 그럼 도서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출이란 책을 빌려가는 행위를 뜻해요. 반납은 빌린 책을 도서관에 다시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서가란 책이 꽂혀 있는 책꽂이예요. 연체란 책을 돌려주는 날짜가 지난 상태를 뜻해요. 청구기호란 책의 주소로 모든 자료는 서로 다른 청구 기호를 가지고 있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으려면 어느 위치에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도서관에서는 한국 스팀 분류표대로 분류해요. 도서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크게 10가지 주제로 나눠놓은 분류법이랍니다. 한국 스팀 분류표는 국내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분류법으로 총류부터 역사까지
총 10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10개의 주제로 1차 분류한 다음 각 주제는 하위 주제로 계속 세분된답니다. 그러면 000부터 900번까지 어떤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볼까요? 000 총류에는 문헌 정보와 컴퓨터 자료 등이 있어요. 100부터 900까지의 주제에서 딱히 표현할 수 없거나 이 모든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곳에 분류해요. 100 철학은 동양, 서양 철학을 비롯하여 심리학, 논리학, 윤리학 등을 포함해요. 200 종교는 동양, 서양의 모든 종교와 신화를 주제로 한 책까지 포함해요. 300 사회과학은 사회학을 비롯한 통계, 경제, 정치, 행정, 교육, 법, 군사학까지 포함합니다. 400 자연과학은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생명과학, 식물학, 동물학 등을 말합니다. 500 기술과학은 의학, 농학, 건축학, 기계공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00 예술은 음악, 미술, 공연 예술을 비롯하여 오락, 스포츠 등을 포함합니다. 700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를 포함합니다. 800 문학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주제 분야예요. 시, 희곡, 소설, 수필 등이 이곳에 분류되어 마지막 900 역사는 동양 및 서양의 역사와 함께 지리와 전기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주제들이 숫자에 포함돼 있었다니 외계어 같던 숫자 기호들이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 숫자들을 도서관 책 등에 붙여진 스티커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스티커를 통해 책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청구기호라고 하는데 청구기호는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맨 위 청은 별지기호이며 별도 서가에 배가 되는 자료를 구분지어주는 기호예요. 분류기호는 한국 십진분류법을 통해 주제별로 분류하여 부여되는 기호고, 도서기호는 작가의 이름과 책 제목으로 구성돼 있어요. 청구 기호가 책의 주소라니 얼른 책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그럼 퀴즈로 먼저 책을 찾아볼까요? 4권의 책을 청구기호 순으로 말해주세요. 그럼 정답을 맞춰볼까요? 정답은 아몬드, 체리새우,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날씨의 아이입니다. 아몬드와 체리새우는 똑같은 813.7인데 왜 아몬드가 먼저인지 궁금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도서기호는 자음순으로 되어 있어서 시옷이 히읗보다 먼저 오기 때문이에요. 아하, 이제 완벽히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325.24와 325.21을 둘 중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정답은 325.211입니다. 소수점 아래 숫자가 더 작기 때문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이제 혼자서도 책을 잘 찾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 실제로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원하는 자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홈페이지나 자료실 검색대에서 찾고 싶은 책을 검색해요. 그 다음 해당 청구기호가 적힌 서가에 가서 원하는 자료를 찾으면 끝이랍니다. 책을 찾기 어려울 땐 사서 선생님께 문의해주세요. 아하, 그런데 도서관에 서가가 너무 많아요. 어떤 순서로 책이 꽂혀 있는 건가요? 도서관에는 많은 높은 서가들이 옆으로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차례대로 보다 보면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도 내가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도서관에 대해 알게 되니 사서 선생님들의 하는 일이 궁금해지는데요. 사서로서 정말 행복한 질문이네요. 사서는 책과 같은 인쇄 자료부터 영상 등 디지털 자료까지 모든 지식과 정보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제공하는 장소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관리한답니다. 그리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식 정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아하,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러면 사서가 하는 일을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사서가 하는 일 첫 번째인 자료의 수집과 정리 업무는 우리가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모든 자료들을 도서관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선정하여 신속하게 구입하고 도서관 자료들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손쉽게 검색하고 대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며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다음으로는 도서관에 방문한 이용자들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요. 자료 검색, 대출, 문의사항 등을 관리하고 처리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사서는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무도 있어요. 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기획은 물론 시민의 평생교육을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들도 기획한답니다. 여러분도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앞으로 해봐야겠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사서라는 직업에 호기심이 생겨요. 사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서는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료와 이용자 사이의 중개자인 만큼 책과 사람을 좋아하고 서비스 정신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사서가 되고 싶다면 사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데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졸업하면 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제 도서관과 사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나요? 여러분들도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익혀서 얼른 도서관에 가서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어요. 도서관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서관에서 만나요.